안녕하세요. 저는 과학탐구 가르치고 있는 김예은 선생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들으신 것처럼 내신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고 28 대입 개편안에 따르면은 문과로 진학할 학생이든 이과로 진학할 학생이든 무조건 통합과학을 해야 돼요. 저는 한 가지 너무너무 우려가 되는 게요. 1학년 때 배운 통합과학을 가지고 3학년 때 저희가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공포스러운 내용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도 지금 현 중2 아이들 만나고 왔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일단 말들도 너무 어렵고 그러면은 저희는 통합과학을 3년 내내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히 예측을 해보기로는요. 일단 통합과학 자체의 내용은요. 크게 변하지 않아요. 심화된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이 재배치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내용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단원에 있는 과학의 기초 단원 있잖아요. 거기에 기분량과 단위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배울 과학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위들이나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측정량들을 가지고 과학 공부를 해나갈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첫 단원에 배우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원에 있는 과학과 미래사회에 대한 내용이 좀 추가가 됐는데 이 내용 자체가요. 교과적으로는 그렇게 심화돼서 나올 내용들이 아니에요. 지금 중등 과학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기 끝단원 그리고 2학기 끝단원들 학교에서 시험 범위로 다루지조차 않는 내용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여서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들이 통합과학에 배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감히 예측을 해보건데 1학년 때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내신을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수능으로 이어지면요. 고등과학이 굉장히 많이 내용이 바뀌었어요. 지금 물화생지 1, 2라고 부르는 과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알게 모르게 통합과학인 척 하면서 그 수준의 내용으로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나보다 한 살 많은 언니 오빠들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화생지 선택해서 자기가 잘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통합과학 수능 잘 보려고 물화생지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저는 화학이랑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어요, 모듬에서. 그래서 이걸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면 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 1, 2로 나뉘는 게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으로 나뉘어요. 일반 선택이 지금 생각하시는 화학 1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진로 선택이 2과목으로 나뉘는데요. 이게 이제 화학 1에 어려웠던 내용이랑 화학 2에 있던 내용들이 섞이면서 재배치가 된 거예요. 대략적으로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반응화학이랑 계산화학 중심이에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 어려워서 딱 봐도 그냥 화학 계산이야 싫어 안 할래 라고 하는 그런 단원들로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아무리 쉽게 출제를 해도 어려워요. 난이도가. 이런 과목으로 변경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생명과학인데요. 생명과학은 기존의 내용이 거의 뭐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뒤에 보시면 지구과학이랑 물리학이 있는데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2가지로 배워요. 하나는 고체의 지구, 하나 유체의 지구 이렇게 배우는 과목인데요. 그런 지구에 대한 내용이 조금 줄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천문학적인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과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아이가 정말 이과에 가고 싶어 하고 공학과 가고 싶어 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딱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전공과 내가 생각하던 이과적인 공부랑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다른 과학 선생님들이랑은 조금 다른 방법의 공부법을 애들한테 항상 제시를 하거든요. 어떤 선생님들은 항상 문제를 많이 풀어주세요. 개념을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고 어느 각도로 봐야지 이게 내 거가 되는지를 안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그걸 알려주거든요. 저는 과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런 재미를 좀 알면 애들이 좀 진학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푼 마음에 가르치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강의 구성을 해요. 항상 보시면 노트 정리를 하는 건데요. 과학 과목에 노트 정리하는 애들 많이 없어요. 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요. 노트 정리하라고 하면 보통 뭐 하냐면요. 영어에서 문법이랑 단어 정리하는 노트 정리 애들이 하고요. 한국사에서 표로 연도 정리하는 거 그 정도 하고요.
안 해요. 근데 저는 과학 진짜 잘하고 정말 재밌게 하려면 무조건 노트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대학에 가면 학원 못 다니잖아요. 옆에서 잡아줄 선생님 없잖아요. 혼자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기르기에는 진짜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과목이 그런 과학적인 개념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문해력 싸움이에요. 지문을 조금만 다르게 읽어도 다른 답을 도출하게 되고요. 조금만 선생님이 꼬아도 내가 알고 있던 개념이랑 너무 다른데? 선생님 저 이거 모르는 문제예요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메타인지를 깨워서 나만의 언어로 노트 정리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DB 오답노트라고 있어요. 우리 수학에서 오답노트 많이 쓰잖아요. 근데 수학에서 쓰는 오답노트 방법이랑은 조금 달라요. 나의 오답률이 많은 그런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 어떤 키워드들을 내가 잘 모르는가, 그래서 키워드 찾는 식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오답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밑에 보시면 블랭크 트리라고 써 있어요. 이게 아이들이 열심히 노트 썼잖아요. 열심히 문제 풀고 DB도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요, 사람이 열심히 썼어요. 분명히 내가 다 했어요. 근데 그거 다시 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게끔 만들려고 하는 최전방의 전략 노트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지금 현 중3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예비 고1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저희가 윈터 조기 개강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인데, 통합과학 A 클래스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통과학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통합과학을 한 번도 예습을 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늦었죠. 이걸 최대한 빨리 당겨가지고 그 앞에 거를 후루룩 복습을 시키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사실 시간 싸움이어서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한 주라도 빨리. 그리고 아까 그 현 중2 아이들처럼 화학, 생명, 초이스반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좀 더 입문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의 기초 개념들을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되겠죠. 3월이 되면은. 제가 여기에는 안 써놨는데요. 학교별로 조금 나눠서 들어가요. 통합과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학교를 다 이제 한 반에다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못해요. 과천에서는. 학교별로 너무너무 과학 선생님 스타일이 달라요. 일단 과천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학을 잘 따려면 국어를 너무 잘해야 될 만큼 지문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아이들이 여기서 개념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적용시키지? 하는 그런 지문들이 꼭 있어요, 문제마다.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과천고 스타일은 서술형 쪼개기가 조금 많아요. 서술형의 큰 문제들은 뭐 4-5문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안에 소문제 있잖아요. 작은 문제들로 많이 쪼개 놓으셨어요. 이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과천여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 단원과 이 단원은 좀 묶어가지고 설명했으면 좋겠다 싶으면요, 1학기에도 2학기 단원을 가져와서 수업을 하시고요, 2학기에도 1단원 단원 가져와가지고 수업을 하시고요. 선생님이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화된 내용의 부교재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시험지를 보면요, 항상 과천여고는 그 선생님의 말투가 읽혀요. 정말 그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선생님을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애들만 시험지를 해독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과천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도 있고 진짜 과학 같은 문제들이 나오는 편이고요. 또 외고 같은 경우에는 개념 자체를 넓고 골고루 엄청 어렵지는 않은 수준으로 이렇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학교별로 조금 맞춰가지고 내신은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 인생의 변곡점이 시작되는 곳. 변곡점이라는 단어 아시죠?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방향이 바뀌는 구간이 변곡점이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나는 잘 몰라,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때가 분명히 와요. 저는 그 시기가 진짜 이렇게 조금씩 아이가 올라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 만나고 내 인생의 정말 내 진로의 방향을 어떻게 잘 설정해 줄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곡점의 위치랑 방향과 이런 게 다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좋은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